긴급한 일이 있어서요. 다음 주 월요일에 명진건설 전사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명진산업 맞습니다. 혹시 박지훈 이사님, 아버지가 우리 회장님이 경비원으로 근무하신다고요? 성공한 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걱정. 2024년 10월의 어느 저녁 명진산업 회장실. 박진수 회장은 책상 위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 지우는 대학 졸업식 날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벌써 2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들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회장님, 내일 주주 총회 자료 검토하시겠습니까?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 회장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경영하고 있는 명진건설이었습니다. 3년 전 물려준 자회사였는데 요즘 들어 이상한 소문이 자꾸 들려왔습니다. 직원들이 대량으로 퇴사한다는 이야기, 협력업체에서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오만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 이 과장, 혹시 명진건설 상황 알아본 적 있나? 박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사실 직원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있긴 합니다. 이 과장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떤 소문? 박지훈 이사님께서 직원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신다는. 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이런 소문이 계속 들려오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그때 박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지훈이가 또 싸웠대. 누구랑? 회사 직원이랑 아무 잘못도 없는 직원을 해고했다더군. 그 직원 부인이 울면서 전화했어. 박 회장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제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일궈온 명진산업의 명성이 아들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박 회장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박 회장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작은 철물점에서 시작해 40년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명진산업을 만들었습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여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떤가? 태어날 때부터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서 직원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직원들이 너무 버릇없어요. 월급 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훈이 한 달 전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박 회장은 직원들도 다 가족이야. 좀 더 따뜻하게 대하렴. 이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아버지는 너무 옛날 분이세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봐야겠다. 하지만 어떻게? 회장이 갑자기 나타나면 모든 것이 꾸며질 테고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박 회장의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무모하고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첫돌, 입학식, 졸업식. 모든 순간이 행복해 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지훈이도 철이 들 거야. 아내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박 회장은 아내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아내도 결국 이해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조심할게. 하지만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날 밤 박 회장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과연 아들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 그리고 자신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새벽 5시, 박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회장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는 67세 노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40년간 입어왔던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반질반질한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조심해.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꼭 돌아올게. 박 회장은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40년간 읽어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연이 결정이 옳을까?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박진수 회장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박 회장은 명진건설 사옥 맞은편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벌써 회장실에서 업무를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낡은 점퍼를 입고 커피 한 잔을 앞에 둔 채 아들의 회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의 회사를 바라보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는 모습을 보니 옛날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8시가 되자 아들 지훈의 차가 나타났습니다. 고급 외제차에서 내린 지훈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큰 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건물 입구까지 들렸습니다. 박 회장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런 식으로 직원들을 대하고 있는 걸까? 점심시간이 되자 박 회장은 직원들이 자주 가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운 좋게도 명진건설 직원들이 모여 앉은 테이블 근처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사님이 화내시더라. 맨날 그러시잖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소리 지르시고 김 대리는 결국 그만둔대.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그럼 이번 달에만 벌써 5명째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어제 최 과장님 해고된 거 알아? 정말? 왜? 별 이유 없어. 그냥 이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최 과장님은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는데 그래도 소용없어. 이사님 기분 나쁘면 끝이야.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 과장이라면 10년 넘게 성실히 일한 직원이 아닌가. 그런 사람을 이유도 없이 해고했다니. 이건 아버지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이 원래 저런 분이었나? 신입 사원인 듯한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처음에는 괜찮았어.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는 박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맞아. 우리 회장님은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셨지. 생일에는 케이크도 챙겨주시고 힘든 일 있으면 먼저 도와주시고 박 회장은 뿌듯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을 그렇게 기억해주고 있다니 고맙지만 아들은 그 반대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더 심해진 것 같아. 어제는 청소 아주머니한테도 소리 지르시더라. 청소 아주머니한테까지? 청소가 깨끗하지 않다고 아주머니가 눈물 흘리시는 거 봤어. 박 회장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는 60대 후반의 어르신인데 그분한테까지 그렇게 대했다니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듣기 어려워서 식당을 나왔습니다.
오후에 박 회장은 명진건설 주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 아들과 이야기해 봐야 하나.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들은 아버지가 뭘 아세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것이다.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직접 그 안에 들어가야 했다. 그래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마침 명진건설 건물 앞에 경비원 모집 공고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 회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회가 아닐까? 경비원이라면 건물 안의 모든 상황을 볼 수 있고 직원들의 진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자신이 할 수 있을까? 67세의 나이에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공고를 자세히 읽어보니 60세 이상 우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 환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위한 공고인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지원해보자.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직원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자. 이것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기업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일지도 모른다. 집에 돌아온 박 회장은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착했던 지훈이가 정말 그랬을까? 아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직원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말일 리는 없어. 그럼 정말 경비원으로 일할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 이렇게라도 해서 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해. 아내는 걱정스러웠지만 남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조심해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 그날 밤 박 회장은 경비원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은 본명 대신 박진태로 했습니다. 나이는 실제 나이인 67세. 경력은 여러 회사에서 잡무 담당이라고 간단히 적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40년간 정말 많은 일을 해왔으니까 지원서를 다 쓰고 나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이 모험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박 회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명진건설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평생 면접을 보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면접을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인사팀 김대리가 지원서를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67세면 아직 건강합니다. 성실하게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 하셨어요?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적성에 맞더라고요. 김 대리는 박 회장의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정정해 보였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같은 때 경비원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왜 경비원 일을 하려고 하세요?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고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박 회장의 답변에 김 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기피하는데 이런 마음가짐이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김 대리가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진산업의 자회사라고 들었어요. 좋은 회사라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박지훈 이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김 대리의 말에 박 회장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지만 어제 들었던 직원들의 이야기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들과 건강 상태, 그리고 근무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경비 일은 처음이시죠? 네.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밤낮 교대 근무인데 괜찮으세요? 물론입니다. 나이 들어서 잠도 많이 안 오고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박 회장의 성실한 태도에 김 대리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박 경비원님이 교육해 드릴 거예요. 면접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박 회장은 우연히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지우는 급한 걸음으로 걸어가면서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해?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박 회장은 재빨리 고개를 돌려 아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우는 박 회장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노인 한 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 회장은 경비원 근무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편한 신발, 간단한 도시락통, 그리고 야간 근무용 담요까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자의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설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걱정도 컸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아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까? 집에 돌아와서 경비원 유니폼을 처음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40년간 정장만 입고 살았는데 이제는 경비원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때요? 신기하네. 아내가 물었습니다. 괜찮네.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 같아. 조심해요.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요. 고마워.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이야. 그날 저녁 박 회장은 경비원 업무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출입 통제, 방문자 안내, 야간 순찰, 응급 상황 대처 등등.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회사를 경영하면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니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박진수 회장이 아닌 박진태 경비원으로서의 삶.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들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 그리고 직원들은 정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박 회장은 설레는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을 동시에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박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오전 6시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니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잘 다녀와요. 跟着우리 gue还有저 녀석. 야, 니 고다? 잘 자니 다 좀 샤. 여섯만 쟁개주근. 아내가 도시락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잘 해낼 거야. 박 회장은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모험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과연 박 회장의 경비원 생활은 어떨까요? 아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첫 출근날 새벽 6시. 박진수 회장, 아니 이제는 박진태 경비원이 명진건설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박 경비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 경비원은 60대 초반의 인상 좋은 분이었습니다. 여기서 20년째 일하고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위기는 어떤가요? 박 경비원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좋았는데 요즘은
말을 흐리는 모습에서 박진태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하지만 박 경비원의 표정에는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오전 8시 출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진태는 경비 데스크에 앉아서 직원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인사를 건넸고 박진태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 새로 오신 경비원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젊은 여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전 마케팅팀 김유정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잘 부탁드려요. 이런 직원들을 보니 박진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우리 직원들은 착한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8시 30분 아들 박지윤이 나타났습니다. 박진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걱정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경비 데스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에만 집중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던 직원이 조금 늦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야, 너 몇 시에 출근한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8시 20분에 왔습니다. 8시 20분? 8시까지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줄 알아? 다음에 또 그러면 각오해. 박진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분 늦은 것 가지고 저렇게 다그칠 일인가? 게다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자 그 직원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사님이 요즘 예민하셔. 하지만 그 직원의 표정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박진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게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언제부터 저렇게 되었을까? 오전 10시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계팀 최 과장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경비 데스크로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님, 혹시 택시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디 가십니까? 집에요. 집에 가야 해요. 허. 제가 일이 거싱한 추지르는 겁니다. 자기, 통화, 특혜 정제 성갑도, 착하나, 커냐카, 샤, 교도체, 시박, 안제, 이후부터. 목소리가 떨리는 걸 보니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박진태가 택시를 불러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최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해고됐어요. 네? 회고요? 네, 갑자기 이유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박진태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 과장이라면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직원 아닌가? 무슨 이유로요? 그게 업무 태도가 불량하다고. 하지만 전 최 과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애들 학비는 어떻게 하죠? 대학생이 둘이나 있는데. 박진태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정말 내 아들이 한 일인가? 15년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이렇게. 최 과장님, 혹시 노조나 다른 곳에 상담받아 보셨나요? 소용없어요. 이미 결정된 일을. 그리고 여기서 밉보이면 다른 곳 취직도 어려워져요. 최 과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업계에서 일했는데 이제 쉰이 넘어서 어디서 받아주겠어요?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최 과장이 택시에 타기 전에 박진태에게 말했습니다. 경비원님도 조심하세요. 여기는 예전 같은 곳이 아니에요. 택시가 사라지고 나서 박진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40년 동안 일궈온 회사의 모습인가?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기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점심시간에 박진태는 직원 식당에 갔습니다.
여기서도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 과장님 정말 해고됐대. 진짜? 왜?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이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우리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겠네. 요즘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 직원들의 표정이 모두 불안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모두들 밝고 활기차게 일했는데 박진태는 도저히 밥맛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과 직접 이야기해야 하나.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오후에 청소 아주머니가 로비를 청소하러 왔습니다. 60대 후반의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평소에 항상 밝게 인사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아, 새로 오신 경비원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박 여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 이사님한테 혼났어요. 왜요? 청소가 깨끗하지 않다고 큰 소리로.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청소 일해왔는데 그렇게 창피를 당한 건 처음이에요. 박진태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나이 드신 분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람의 도리가 있는 거 아닌가? 어머님은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시는데요. 고맙네요. 하지만 이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지훈이 내려왔습니다. 박 여사님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아줌마. 네, 이사님. 진도네님 에스테이더나 보란마요. nên đã ra bên 이던 이번 게 두어죽 보란 짓고마요. 잘라야. 이어도 딸줍을 제기라요. 요즘 다 질도 선바로 주도 부었었는데. 나스. 어제 말한 거 기억나지? 좀 더 깨끗하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해야지. 또 그러면 가만 안 둬. 지훈은 그렇게 말하고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눈물을 참으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박진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내가 키운 아들이 맞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박진태 경비원, 아니 박진수 회장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변해 있다는 걸 확인한 아버지의 심정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경비원이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진태는 이제 야간 근무에도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하고 나면 건물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박진태의 마음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목격하는 아들의 모습이 충격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또 한 명의 직원이 갑작스럽게 해고되었습니다. 영업팀의 신입사원 이현우였습니다. 입사한 지 겨우 3개월 된 22살 청년이었는데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해고를 당했을까? 박진태는 이현우가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경비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이현우가 경비 데스크에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퇴근하나? 이 시간에 아니요. 해고됐어요. 해고. 왜? 이현우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업 실적이 안 좋다고요. 하지만 저 아직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박진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개월 된 신입사원에게 무슨 실적을 바란단 말인가? 다른 이유는 없었나? 사실은 어제 이사님께 의견을 말씀드렸거든요. 무슨? 의견? 고객 서비스 방식을 개선하면 좋겠다고 젊은 관점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이현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사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신입 주제에 뭘 안다고 나서냐고. 박진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을 격려해줘야 할 텐데 오히려 해고를 시키다니 이게 무슨 경영 방식인가? 현우 군은 나이가 어떻게 되나? 22살이요. 대학 막 졸업하고 첫 직장이었는데 이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취업하기까지 2년이나 걸렸는데. 박진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2살 청년의 꿈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건가? 저 아이의 부모 마음은 어떨까? 다음 날 오전 박진태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아들 지훈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상황이 다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할 거야? 이게 보고서야? 지훈이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다시 가져와. 제대로 된 걸로. 회의실 안의 직원들은 모두 얼굴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입사 15년 된 베테랑 차장도 있었고 성실하기로 유명한 과장들도 있었습니다. 이사님,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검토?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검토할 필요도 없잖아. 지훈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너희들 월급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 말에 직원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박진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직원들을 대하면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직원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의욕을 꺾고 이건 경영이 아니라 독재였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모두 의기소침한 표정이었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진태는 그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경비원님.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힘드시죠? 그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예전에는 어땠는데요? 박 회장님 계실 때에는 정말 좋았어요. 직원들을 존중해 주시고 실수에도 격려해 주시고 그 직원의 눈에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출근하는 게 두려워요. 언제 또 화를 내실지. 박진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만들어온 회사 문화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니. 그날 저녁 야간 근무 중에 박진태는 회사 곳곳을 순찰했습니다. 각 층을 돌아보면서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층 개발팀. 여기서 밤새 회의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기억. 5층 영업팀. 여기서 직원들과 함께 성과를 자축하며 치킨을 시켜 먹었던 기억. 7층 회계팀. 최 과장이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던 곳. 이제는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10층 회장실. 아니, 이제는 이사실. 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곳. 박진태는 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어렸을 때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아이였는데, 대학 다닐 때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었다. 그런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교만해지고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게 된 걸까? 혹시 자신의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었나? 너무 풍족하게 키운 게 문제였나? 박진태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가는 길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층 로비에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마케팅 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아직도 일하고 있을까? 가까이 가서 보니 팀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야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진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시네요. 아, 경비원님. 네, 내일 발표가 있어서요. 몇 시까지야 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마 새벽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팀원들도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발표인가요? 이사님이 갑자기 내일까지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만들어 오라고 하셔서요. 김유정 대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박진태는 화가 났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다니. 그럼 여러분은 언제 집에 가세요? 집이요? 내일 발표 끝나고 가야죠. 한 직원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가득했습니다.
박진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업무 환경인가? 직원들을 이렇게 혹사시켜도 되는 건가? 혹시 차나 커피 같은 거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경비원님 정말 친절하세요. 김유정 대리가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진태는 경비실로 돌아와서 직원들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배려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차를 가져다 주면서 박진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하광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다. 그리고 아들과 대면할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했다. 새벽 3시 마케팅팀 직원들이 드디어 집에 갔습니다. 모두 비틀거릴 정도로 지쳐 보였습니다. 박진태는 그들을 배웅하며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택시를 불러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경비원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아니 오늘 발표 잘하시고요. 직원들이 떠나고 나서 박진태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대하면 회사가 오래 갈 수 있을까? 좋은 인재들이 모두 떠나고 남은 사람들도 이욕을 잃어버릴 텐데 아들은 이런 걸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박진태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아들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행동에 나서겠다. 이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신이 평생 가까운 회사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걸 보는 심정이.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과연 박진태 경비원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이 답답한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큰 사건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경비원이 된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오후, 박진태는 순찰을 하다가 10층 이사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지훈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최 과장 해고한 건 잘한 거야. 박진태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15년 됐다고?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나한테 대드는 놈은 용서 안 해. 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현우, 그 신입사원도 마찬가지고. 건방진 놈들은 다 정리해야 해. 박진태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들이 직원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학생, 너희 잠은 요년과 청아 처용되는 것도 그러 뭐이 방도도 다승어도 있은 게 겨워서 하는 것이. 응? 야, 저스 다승게 냈는 서에거 정호승일의 인대를 오 다대면 정호 상기야. 아버지는 와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옛날 방식으로 하려고 해.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친절하게? 그럼 더 건방져져. 무서워해야 제대로 일해. 박진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키운 아들이 맞나? 언제부터 이렇게 냉혹하고 교만해진 걸까? 그리고 명진산업 본사에는 절대 알리지 마.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또 잔소리 들어.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내 방식으로 할 거야. 이 회사는 이제 내 거니까. 그 순간 박진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누구세요?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총무팀이 과장이었습니다. 저는 경비원입니다. 순찰 중이었는데 여기는 이사님 사무실인데요. 경비원이 왜? 이 과장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이사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훈이 나와서 박진태를 봤습니다. 뭐야? 경비원이 여기서 뭐해? 박진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친 건 처음이었습니다. 혹시 알아볼까?
죄송합니다. 순찰하다가. 순찰? 경비원이 임원층까지 올라와서? 지훈의 목소리가 불쾌해졌습니다. 앞으로 여기 올라오지 마. 아래층만 돌아. 네, 알겠습니다. 박진태는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훈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장의 시선이 계속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신분이 들통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이 과장이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고 더 조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간 순찰을 하던 중에 우연히 들은 대화였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들이 휴게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누가 해고됐다던데? 영업팀 차장님이래. 15년 된 베테랑인데 왜? 무슨 잘못했다고? 잘못이야 뭐가 있겠어? 그냥 이사님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박진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장까지 해고시켰다고. 그분은 정말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었는데 이러다가 우리도 언제 잘릴지 모르겠어. 맞아? 요즘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 청소 아주머니들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박진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가 돌아가면 안 된다. 성의, 좋은 인재들이 모두 떠나고 남은 사람들도 불안에 떨며 일해야 한다니 이건 경영이 아니라 독재였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휴게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이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경비원님, 여기서 뭐 하세요? 순찰하다가. 또요? 순찰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은데요? 이 과장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님 사무실 앞에서도 그렇고 박진태는 위험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냥. 혹시 경비원님 신분이 따로 있으신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일반 경비원 같지 않으시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 과장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네, 이 과장입니다. 네, 조사해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침 이 과장이 박진태를 바라봤습니다. 경비원님,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직원들이 나비여시는 하나는 여갈게 어찌죠 난지냐 한가 박진태 정사마들 패느나 아잔 또할 그 아짱 겨디 코레 코에 추네 영따 혼다라 30컨니다 엔덕이니 나양랑도 코지라느랴 하나네 이 갸등바에 스보날리 초 어시레끼야 파나오지고 내가 너네게 또 취하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것 같았다.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는 몰라요라며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직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고 회사는 더욱 망가질 것이다. 박진태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목격한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최 과장 부당 해고, 이현우 신입사원 해고, 직원들에 대한 폭언, 청소 아주머니 모독, 무리한 야근 강요. 목록이 길어질수록 박진태의 분노도 커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아들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힌다면. 김 비서인가? 저 회장입니다. 회장님, 이렇게 이른 시간에 긴급한 일이 있어서요. 다음 주 월요일에 명진건설 전사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네? 갑자기요? 네.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지훈이한테도 미리 알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가서 직접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진태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0년 기업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교육이. 그날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을 보며 박진태는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한다. 회사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리고 아들을 올바른 리더로 만들어야 한다. 경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힘내세요. 네. 그런데 경비원님은 정말 특별하세요. 다른 경비원분들과 뭔가 달라요? 박진태는 가슴이 뜨끔해졌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뭔가 리더십이 있으시다고 해야 하나. 직원들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김유정 대리의 말에 박진태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하려는 일이 옳다는 것을, 이 직원들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진태 경비원의 정체가 밝혀질 날이, 그리고 아들과의 최종 대결이 시작될 날이. 과연 이 아버지의 용기 있는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말 숨막히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이. 월요일 오전 9시 명진건설 대회의실 전사원래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30여 명의 직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단상에 올라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직원들은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또 누가 해고될지, 또 어떤 무리한 요구가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먼저 말하겠는데 최근 회사 분위기가 너무 해이하다. 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업무 태도도 불량하고 실적도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회의실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규칙을 적용한다. 첫째, 지각하면 해고.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째, 실적이 목표의 80% 미만이면 경고. 2번 경고받으면 해고.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님, 그럼 목표를 다시 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목표가 너무... 목표 조정? 그런 게 어디 있어? 지훈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못하면 나가면 되지.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태 경비원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뭐야? 경비원이 회의실에 왜 들어와? 지훈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가. 지금 회의 중이야. 하지만 박진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잠깐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뭐라고? 경비원 주제에 감히? 지훈이 일어서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회의실 뒤편 문이 또 열렸습니다. 명진산업 본사 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김 비서를 비롯해서 상무 이사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김 비서님,
왜 여기에? 박지훈 이사님, 안녕하세요. 김 비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직접 오신다고 해서 대장님이요? 아버지가? 지우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 거지? 김 비서는 박진태 경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이 눈을 크게 뜨고 박진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 네, 맞습니다. 박진태가 경비원 모자를 벗었습니다. 저는 명진산업 회장 박진수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박지훈 이사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지훈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그렇다. 박진수 회장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2주 동안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이 회사의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것들을 보았다. 박 회장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5년 근속한 최 과장을 이유도 없이 해고하고 지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3개월 된 신입 사원을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내보내고 아버지, 그건 아직 말 안 끝났다. 박 한 회장의 목소리에 위험이 담겼습니다.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청소 아주머니를 모독하고 회의실의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리한 야근을 강요하고 직원들을 협박하고 아버지, 저는 지훈아, 박 회장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경영 방식이냐?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라고 했는데 너는 오히려 노예 취급을 하고 있었구나. 박 회장은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도. 제가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여러분이 고생하셨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사과를 하다니. 최 과장님, 이현우 군,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된 모든 분, 박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모두 복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급여도 모두 지급하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직원 여러분은 이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직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복지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김유정 대리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따라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드디어 예전 같은 회사가 돌아왔네요. 직원들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엄숙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아들의 반성이다.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는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겠느냐? 지훈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직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감정대로 해고하고 폭언하고 그래, 계속 말해봐. 회사를 제 놀이터인 줄 알았습니다. 지훈이 일어서서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깊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직원들은 놀랐습니다. 그토록 교만하던 지훈이 이렇게 사과를 하다니. 앞으로는 아버지께 다시 배우겠습니다. 지훈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말단 사원부터 다시 시작해라. 네?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의 마음을 배워라. 지훈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앞으로 경영 방침은 모두 직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한다. 네. 알겠습니다. 박 회장이 모든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명진건설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회의실이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님 만세, 명진건설 만세. 직원들의 함성이 울렸습니다. 박 회장은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회사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구나. 그리고 아들도 깨우쳤구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씩 인사를 하며 나갔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경비원 일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래도 덕분에 저희가 구원받았어요. 김유정 대리가 마지막에 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처음부터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진짜 리더의 품격이 느껴졌거든요. 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김 대리. 앞으로 더 좋은 회사 만들어 봅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훈이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부자가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음,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7세 나이에 경비원 일을 하시면서까지 저를 가르치려고 지훈아, 너는 내 아들이니까. 박 회장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아버지가 바로 잡아야지.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믿는다. 부자는 오랜만에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67세 아버지의 용기 있는 도전이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2주 동안의 경비원 생활을 통해서 아들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정말 대단한 아버지 아니신가요? 그날 저녁 박 회장과 지훈은 회장실에서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년간 일궈온 회장실에서 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떻게 경비원 일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 박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렇게 심했나요? 지훈아, 너는 최 과장님이 해고되던 날 그분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봤니? 지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생각 못했습니다. 대학생 2명의 학비를 벌어야 하는 가장이 말이야. 박 회장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22살 이현우 군은 어땠을까? 죄송합니다. 첫 직장에서 꿈을 품고 열심히 하려던 청년을 말이야. 지훈은 점점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게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박 회장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니? 지훈은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하려고 했어요. 그래?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고 따뜻하게 대하고. 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들이 제 친절을 이용하더라고요. 어떻게? 늦게 와도 대충 넘어가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지훈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강하게 나갔더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점점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무서워해야 제대로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리더십이 뭔지 아니? 글쎄요. 리더십은 두려움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박 회장이 책상 위 가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너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어. 무서워서 말 듣게 하지 않았잖니? 그렇죠. 아, 직원들도 마찬가지야.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야 해.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직원들을 존중해야 해. 박 회장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도 다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야. 네. 그리고 실수했을 때 혼내는 게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해. 아버지는 항상 그러셨죠. 아버지는 항상 그러셨죠. 지훈이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실수했을 때도 화내지 않고 같이 고민해 주셨어요. 그렇지. 그게 진짜 교육이야. 두 사람은 창가로 가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박 회장이 처음 이 자리에서 꿈을 꾸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재훈아, 아버지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얘기해 줄까? 네. 들려주세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박 회장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작은 사무실 하나에 직원 3명으로 시작했지.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행복했어. 행복하셨다고요? 왜냐하면 꿈이 있었거든. 박 회장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꿈. 어떤 회사요?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회사. 가족이 안심하는 회사. 지훈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 한 명을 정말 소중히 생각했어.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그래, 그게 진짜 경영이야. 박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해.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훈아, 네? 아버지? 실수해도 괜찮아. 아버지가 있으니까.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동료로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아버지, 그런데 경비원 일은 정말 어떠셨어요? 지훈이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직원들이 나를 그냥 평범한 경비원으로 대할 때, 박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었지. 어떤 마음이요?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동료를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좋은 리더를 그리워하는 마음. 지훈은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그런 리더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웰퍼지, 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네가 내 아들이니까. 박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좋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거든. 좋은 마음이요? 어렸을 때부터 남을 도와주기 좋아했잖아. 지훈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어려울 때마다 먼저 나서서 도와줬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마음을 잃어버렸을까? 잃어버린 게 아니야. 잠시 숨어 있었을 뿐이야. 아버지의 말에 지훈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다시 찾았으니까 괜찮아. 네, 아버지, 꼭 좋은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때 지훈이 갑자기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박 회장도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지훈아.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40여 년의 부자 관계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래,
천천히 함께 해보자. 1년 동안 말단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지훈의 목소리에 의욕이 넘쳤습니다. 각 부서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영업팀에서는 고객의 마음을, 개발팀에서는 창조의 기쁨을, 박 회장이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회계팀에서는 정확성의 중요함을, 인사팀에서는 사람을 보는 눈을. 와, 정말 배울 게 많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부서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영업팀에서 시작해 볼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도 사과드려라.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몰라. 죄송해요. 앞으로는 자주 안부 여쭐게요. 그래,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야. 두 사람은 함께 회사를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오늘부터 명진건설은 정말 달라질 것이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로, 그리고 지훈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존경받는 리더, 따뜻한 리더로.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67세 아버지의 마지막 교육이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변화했어요. 이제 정말 아름다운 결말만 남았는데요. 과연 1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10월, 명진건설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2025년 최우수 직장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박지훈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는 지훈 이사가 아니라 지훈 대리였습니다. 1년 동안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말단부터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대리님, 오늘 고객 미팅 준비 다 됐나요? 후배,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함께 준비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만든 제안서니까 잘 될 거예요. 예전 같으면 내가 다 준비했다고 말했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함께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정말 큰 차이였습니다. 로비에서는 최 과장이 신입사원들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해고됐다가 복직한 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아세요? 네, 사람입니다. 신입사원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먼저예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해요. 최 과장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인사팀장이 되어서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함께 해결하면 되니까요. 정말 따뜻한 교육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2층 개발팀에서는 이현우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해고됐다가 돌아온 그는 이제 팀의 핵심 인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우 씨, 새로운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요. 팀장이 격려했습니다. 네,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현우가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의견을 내기 무서웠을 텐데 이제는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함께 구체화해 봅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발팀의 성과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 지훈이 청소 아주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좋아요, 대리님.
요즘 일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박 여사님이 밝게 웃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대화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대리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그때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박 여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지훈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좋으세요. 우리 같은 사람도 존중해 주시고. 당연하죠.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훈의 말에 박 여사님은 감동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사이 다른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대리님, 오늘 미팅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우리가 함께 준비한 제안서가 채택됐어요. 와, 축하해요. 직원들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예전에는 지훈의 성공을 축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든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리님, 진짜 신기해요. 김유정 차장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처음에는 대리로 내려오신다고 했을 때 모두 걱정했거든요. 그랬군요. 혹시 또 예전같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데 정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가르쳐 주셔서. 지훈의 겸손한 모습에 직원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오후 3시 회장실. 박진수 회장이 각 부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매출, 직원 만족도, 고객 만족도, 그리고 이직률까지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회장님, 박 대리님 올라오셨습니다. 그래, 들어오라고 해.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당당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보고 올라왔습니다. 그래, 앉아봐. 영업팀에서 1년 동안 배운 게 정말 많아요. 지훈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읽는 정말 그렇게 우즈그죠. 큰 노통은 테드퍼웨요. 아까 너가 소도 이들 후기의 성능과 매부리고 이도 또엄강도 제어고 저게러시가 어떤 걸 배웠는데? 고객도 결국 사람이라는 거요. 좋은 제품도 중요하지만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박 회장은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디 타부터 고속 공디오 디나와 렉트가 절대거 몇개 다른 기타 와이나와의 거야 보고 팀워크의 중요성도 배웠어요. 어떻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팀이 되면 가능해지더라고요. 지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럼 이제 준비가 된 것 같니? 무슨 준비요? 다시 임원이 될 준비 말이야.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벌써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변했어. 박 회장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그게 바로 좋은 리더의 자질이야. 박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항상 배우려고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말이야. 앞으로도 계속 배우겠습니다. 그런 정보를 또이소 혼자나 두건. 그래. 그럼 다음 달부터 이사로 복귀해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로 나가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이 1년 동안 어땠니?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어요.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짜 리더십이 뭔지 배웠어요. 지훈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고맙다, 지훈아.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를 이렇게 키운 게 내 인생 최고의 성과야. 저도 나중에 제 아이들에게 이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럼 될 거야. 넌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으니까. 때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경비원으로 오신 거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그래. 67세 나이에 그런 일을 하시다니 정말 존경해요. 지훈아, 부모라면 누구든 그럴 거야. 박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저도 그런 부모가 되고 싶어요. 될 거야. 분명히. 그 순간 박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교육이 성공했다는 것을,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회사의 미래도 밝다는 것을. 아버지, 오늘 저녁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실래요? 그럴까?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네,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정말 행복한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명진건설의 미래는 밝았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지훈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훌륭한 리더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67세 아버지의 용기 있는 도전이 아들을 완전히 바꾸고 회사도 바꾸고 수많은 직원의 삶도 바꾸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시는 부모님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실화를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께도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니까요. 다음 주에는 80세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치킨집 사장이 된 이유라는 또 다른 감동 실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